바로 시예요. 시. 그게 시예요. 시는 진실을 혹은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지 허위와 환상을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개념을 사용하지만 시인들은 개념을 지배해요. 일반인들은 개념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용권 안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시인은 개념을 지배하기 때문에 개념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써야 할 개념을 안 써버린다 할지, 안 써도 되는 개념을 쓴다 할지, 개념을 중첩시킨다 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개념 사용의 습관을 거꾸로 뒤집는다 할지, 혹은 개념과 개념 사이의 거리를 늘려버린다 할지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개념을 지배해요. 개념을 지배해서 어떻게 하냐? 인간에게 진실을 접촉하는 길을 알려준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이야기예요. 이야기. 개념들로만 치밀하게 짜놓은 것, 개념들의 치밀한 구성으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냐? 그것을 논증 혹은 논변이라고 그래요. 논증, 논변. 자, 그러면은 인간이 사용하는 태도 가운데 논증이 더 세겠어요? 이야기가 더 세겠어요? 이야기가 훨씬 세요. 논증할 수 있는 인간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 세요. 자, 논증은 이마에 네천자만 그리고 오래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마에 네천자를 그리고 눈에 힘을 주고 몸을 딱딱하게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세계의 지배권, 주도권은 논증하는 사람한테 있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있다. 이야기보다 더 센 건 뭐겠어요? 시예요. 그럼 시까지는 개념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개념을 벗어나서 개념들을 이리저리 다룰 것이 아니라 아예 개념이 없는 혹은 개념이 태어나기 전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진실을 드러내 보여주겠다고 하는 시도가 뭐겠어요? 음악. 자, 그러면은 음악은 문자로 하는 거예요? 소리로 하는 거예요? 소리가 세요? 문자가 세요? 소리가 세요. 소리가 더 높아. 그러면은 신에게는 소리가 가깝겠어요? 문자가 가깝겠어요? 소리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소리도 답답해. 그래서 이 소리를 벗어나는 인간 행위가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춤. 그래서 인간의 높이는
인간의 높이는 논변, 논증에서 이야기, 이야기에서 시, 시에서 소리, 소리에서 춤. 자, 그러면은 소설가가 자기 소설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더 커요? 시인이 자기 시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더 커요? 시인이 자기 시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커요. 소설을 읽고 나서 소설가를 만나면 소설가가 소설 속에 그 소설을 쓴 소설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는 읽고 시인을 만나면 꼭 지 시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왜 소설가하고 소설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시인과 시 사이에는 거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누가 더 자기가 튀어나온 건가? 자기가 튀어나오는 건가? 소설은 쓰는 거지만 시는 튀어나오는 거예요. 토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자기가 제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소설에 더 있어요? 시에 더 있어요? 시에 더 있어요. 자,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개념을 이겨내기 위한 거죠. 그렇죠. 개념을 이겨내기 위한 거예요. 개념을 이겨낼 것을 포기하고 그냥 그 개념의 세계에 빠져서 개념들을 어떻게 더 정해진 체계로 이것을 치밀하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논변이에요. 논증이에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 논변이 혹은 이 개념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의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것이 이야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하죠. 우리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개념은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한 우리는 세계의 진실과 접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의 진실과 접촉하는 통로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 통로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이 이야기다. 그 다음에 소리다. 그 다음에 시고, 그 다음에 소리고, 그 다음에 춤이다. 이게 자,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야기를 하고 왜 논증을 하는가를 봤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논문이 있다고 그럽시다. 논문 제목이 진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로 만든 거예요. 거짓말의 도덕적 함의에 관한 고찰. 거짓말의 도덕적 함의에 관한 고찰. 굉장히 이런 논문 제목 많죠. 비슷하게. 논문 제목이란 것이 다 여러 개 생겼어요. 거짓말의 함의에 관한 도덕적 고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거짓말 함의에 관한 도덕적 고찰을, 이라는 논문을 쓴 거는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은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논문으로 쓸 능력이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논문으로 쓰는 사람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자,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마라는 말도 있고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함에 관한 도덕적 고찰이라는 논문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이 논문을 읽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될까요? 거짓말하지 마라고 해서 거짓말하지 마라고 해서 거짓말 않게 될까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라는 명령이나 거짓말을 자세히 연구해서 도덕적 의미를 밝혀낸 논문으로는 거짓말 하지 않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피노키오를 한번 읽게 해요. 맞죠? 그러면은 피노키오를 읽으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 저한테는 영혼이 극단적으로 자유로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또 극단적으로 달라요. 우리 큰아들은 빼빼하고 둘째는 그냥 통통하다고 합시다. 통통해요. 그리고 큰아들은 야채를 좋아하고 이 둘째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큰아들은 먹는 걸 싫어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먹는 것만 좋아해요. 저는 이제 도사니까 이 도력이 있어요. 도력이 있으면은 하늘과 통해요. 그래서 내 기도는 굉장히 효험이 있어. 재밌어. 그런데 내가 첫째가 하도 안 먹고 안 자니까 둘째는 잘 자고 잘 먹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잘 먹고 잘 자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후회를 했어요. 근데 첫째가 한 서너 살 때에도 저녁에 자기 전에 울고 있어요. 그럼 너 왜 우냐 물어보면 내일 아침에 또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먹을 일이 걱정돼서 저녁에 자기 전에 울었어요. 울었어. 그렇게 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들한테 밥 먹어라. 밥을 먹어야 너는 튼튼해지고 튼튼해져야 생존의 질과 양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밥에 도덕적 고찰이랄지 이런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밥을 안 먹겠죠.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숟가락을 들고 거기다가 밥을 하나 얹고 밥 위에다가 이제 고기를 조금 썰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밥은 독수리고 고기는 독수리 머리다.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가 나르는 신용을 해. 씩 나가지고 입에다 다 갖다 대요. 독수리다 그러면은 딱 먹어요. 딱 먹어. 이게 이야기의 힘이에요. 이야기. 아침에 먹을 일이 걱정돼서 저녁에 우는 애가 밥 먹어라. 너 밥 안 먹으면 너 광에다 가둬본다. 밥 안 먹으면 너는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을 아무리 해봐야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수리 이야기를 해주면 정신이 혼몽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받아먹어.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먹이면은 거의 한 그릇을 다 먹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밥 한 그릇 먹을 동안 내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의 고뇌를 겪고 지금은 멀쩡하게 이제 먹으라고 안 해도 먹는 그런 발전을 이루었어요.